두 번째 키워드는 홍콩 핵시트입니다. 중국에서 홍콩 보안법이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습니다. 바로 직전에 미국이 홍콩 특별지위를 박탈하면서 강하게 압박을 했는데도 지금 중국이 강행을 했는데요. 7월 1일 오늘부터 시행이 될 예정인데 1997년 7월 1일은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날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홍콩의 운명이 그냥 일촉즉발 대폭풍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려했던 이 홍콩의 국가보안법,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결국 통과시켰죠. 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홍콩에서 중국의 주권을 침탈하는 행위, 위협하는 행위, 외국인과의 내통을 해서 중국에 부담을 주는 이런 행위를 하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나오게 되는 그야말로 강력한 국가보안법이 통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홍콩이 주권을 반환할 때 영국과 맺은 협정, 그러니까 앞으로 당분간 50년 동안은 홍콩은 일국 이체제로서 중국 중앙정부가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국제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해서 지금 서방 국가들이 중국의 이런 가혹한 조치에 대해서 지금 들끓고 있고 보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은 홍콩 우대법을 철회한다는 것 하면서 바로 홍콩에 부여했던 각종 특별지위, 관세 대우 또는 수입 규제 대우에서의 제외 이런 조처들을 일괄 철폐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박사님 그럼 지금 홍콩 보안법을 계기로 미중 갈등이 더 격화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중국은 중국대로 왜 남의 나라 내정에 간섭하느냐.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 홍콩을 대상으로 규제를 가한다. 그중에 특히 이번 국가보안법을 작성한 사람들에 대해서 미국 내 재산을 억류한다든지 또는 비자를 주지 않는다는 이런 조처들도 지금 미국이 곧 내놓을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중국은 미중 무역 합의된 거 파기하고 공격을 하겠다. 하고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금 전면전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중 간에 다시 한번 갈등이 야기될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홍콩에 들어와 있던 자금들이 일제히 빠져나간다는 그래서 홍콩 에시트, 홍콩 플러스 에시트를 지금 국제사회에서는 핵시트라고 그러는데요. 핵시트가 오면서 금융시장이 좀 흔들릴 수가 있고. 박사님 그러면 홍콩이 지금 아시아 금융허브로서의 위상이 좀 낮아질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 서방 국가들이 아시아와 거래하는 것이 대부분 홍콩 금융허브를 통해서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이러는데 위상이 낮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홍콩 금융허브로서의 홍콩의 지위는 완전히 상실될 것으로 보여요. 그 과정에서 혼란이 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싱가포르라든지 일본 이런 나라들은 애프터 홍콩, 포스트 홍콩 시대에 우리가 금융 중심지가 되겠다 하고. 우리나라도 좀 포함이 될까요? 근데 우리나라는 최근에 홍콩 언론들의 보도나 국제 전문가들의 시각으로는 한국은 규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국제 금융 자본들이 와서 일하기가 어렵다 해서 한국은 1차 대상에서 아예 탈락하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어쨌든 그러나 이런 포스트 홍콩 시대의 장점과 단점이 지금 교차하고 있는데요. 이 혼란, 홍콩 에스트 과정에서 생기는 혼란을 막을 대책, 또 포스트 홍콩 시대의 새로운 금융 중심지로서의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그런 양면의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홍콩 보안법 통과 이후 상황에 대해서 예상을 해봤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